이거 어차피 빈칸이 거의 지금 서론에 있으니까는 같이 읽어보자. 자, 엘리멘트 어떤 요소들이 있죠. 근데 어떤 요소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얘들아? 동물들이 필요로 하는 것. 근데 그런 것들이 뭐다? 상대적으로 예측 가능하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인간한테는 탄수화물, 지방, 뭐 당 이런 것들이 필요하듯이 어떤 요소가 굉장히 필수적인지 쉽게 알 수가 있다. 그러면 그 요소들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 they가 되는 거죠. 걔네들이 predictable한 애가 되는 거야. 그러면 예측 가능하게 된다는 얘기는 근거가 뭐에서 왔다? 바로 과거로부터 왔다는 거지. 그럼 과거라고 했을 때 어떤 과거를 얘기하는 건지 봤더니 what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죠. 그럼 과거 하면은 바로 연결되는 게 뭐 있어? 그치? 바로 ancestor죠. 그래서 해당되는 그 동물의 조상들이 필요로 했던 것이 is likely to be 모델 가능성이 크다. what 뭐뭐 한 것, 그 동물 이 마찬가지로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뭘 필요로 했냐가 결국엔 현재 살고 있는 동물들의 필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따라서 말이지. 그럼 원래 연결사는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조상의 필요로 현재의 필요를 예측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그 결과 자 빈칸을 보시면 뭐예요? 명사죠? 이 명사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뭐로 넘어가? 그치 어떤 것이다? 조상께 물려받은 거니까 선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hardwired 단단한 끈으로 묶여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타고난 선천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형용사예요.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무언가가 선천적인 것이냐? 다시 말해서 조상과 뭔가 우리의 뿌리와 연결되어 있는 걸 찾으시면 되죠. 자, 봅시다. 그래서 예시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대. 그럼 어떤 동물한테 필요한 어떤 요소를 여기서 소디움? 이거 뭐예요? 원석이요, 이거 뭐죠? 아, 나트륨 맞아요. 역시 나트륨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territorial 하면은 주석 단어죠? 그래서 육생에 그럼 육지에서 살아가는 vertebrate 척추 동물들 그냥 우리 동물이라고 하자. 그래서 육지 동물들의 몸은 잠시만요. 그래서 육지 동물의 몸 안에는 어떤 요소의 농도를 갖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갖고 있냐가 농도를 나타내죠? 그러면 소디움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 그런데 봐봐 얘들아. 이렇게. 그러면 뭐예요? 50배 가량 높은 농도를 갖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뭐에 비해서 높은 농도냐 이게 농도를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러면 주요한 생산자 육지에서요. 그럼 얘들아 봐봐. 자, 육지 동물의 소금의 어떤 나트륨의 농도는 굉장히 높아. 누구에 비해서 높냐? 육상, 다시 말하면 그 지구 땅 위에서 주된 프로듀서 누군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걸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 컴마 찍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식물보다 육지 동물들이 소디움의 농도가 특히나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는 거야. 그러면 다는 아니겠지만 부분적으로나마 this is because 나와서 뒤에 근거와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특정한 요소가 높다는 얘기는 얘를 필요로 하고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네들은 왜 소디움의 농도가 그렇게 높냐는 거야. 근거를 찾아보면 이 동물들이 진화해 왔기 때문에 그렇다. 다시 말하면 어디에? 과거에 근거를 두고 있죠. 그런데 육지 동물들은 원래 바다 생물이었어. 그러므로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 어떤 세포를 진화시켜 왔어. 그런데 이 세포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꾸며주는 거죠. depend upon 어떤 요소에 굉장히 의존하는 세포.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요소죠?
그러면 어떤 요소에 의존한 세포를 발달시켜 왔느냐? 이 요소들은 common, 바다에서 굉장히 흔했던, 이렇게 다 뜹시다. 이렇게. 그럼 봐봐. 바다에서 지나왔어? 그러면 얘네들은 뭐라는 거야? 바다에서 굉장히 흔한 어떤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고 이 요소들을 의존해 왔어. 그 요소가 바로 누구라는 거니 얘들아? 나트륨이라는 거지. 결국에는 내가 예전에 과거에 살았던 서식지에서 풍부했던 요소를 몸속에 많이 갖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거에 필요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difference, 차이죠? 그리고 between A and B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봐봐. 육지 동물이지만 나 바다 생물이었어. 그러므로 여기에는 욕구가 있다고 했죠. 다시 말하면 나트륨에 대한 그들의 욕구. 그들은 여기서 육지 동물이죠. 그러면 나의 과거, 나의 선조로부터 그런데 뭐야? 여기 대은 여기서 뭐야? 리즈. 근데 얘네들이 여기 요거는 소디움으로 다시 바꿀게요. 소디움. 근데 문제는 뭐냐? 식물들을 섭취함으로써 이용 가능한 이거 나트륨이에요, 여러분. 지금 안 뜨는 거야. 약간 그 렉이 있어. 근데 잠시만요. 자, 소디움이죠? 그런데 봐봐. 얘네들이 소금은 되게 많이 필요해, 나트륨은. 근데 뭐야? 나는 이제 육생식물이니까 식물들을 섭취함으로써 내가 소디움을 얻을 수 있잖아. 그럼 여기에 간극이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자, 이거는 초식동물. 초식동물들은 그러면 어쨌든 육생동물이죠? 얘네들은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식물을. 뭐보다? 걔네들이 필요한 거더라. 왜냐면 내가 필요한 거는 한 육식동물이라고 해보자. 근데 얘는 바다에서 왔어. 그럼 바다에서 왔다는 게 어떤 의미였어, 얘들아? 소금에 대한 나트륨이라고 할게요. 욕구가 굉장히 크죠? 근데 중요한 건 얘네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뭐야? 반대로. 그치? 육지에서 살고 있지. 그럼 육지에서 얘네들이 소금을 얻을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식물이라고 여기서 설명하고 있지. 그런데 식물에는 나트륨이 어떻게 되죠? 많지 않지.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하고 있다? 육식동물들이 식물을 굉장히 많이 섭취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 봐봐. 실제로 육식동물들이 육식이 아니고요. 초식동물들이 필요한 양보다 엄청나게 많은 식물을 섭취하는 거죠. 뭐 때문에? 소금 때문에, 나트륨 때문에. 그 얘기죠? 자, 그래서 걔네들은 만약에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 계속해서 육지에서 사는 애들은 seek out, 찾다, 구하다 이런 뜻이죠. 다른 소디움의 소스를 찾아서 식물 섭취를 하지 않더라도 된다. 결국엔 어떻게 되는 것이야? 자, 소금의 맛을 좋아하는 수용기. 그런 소금의 맛을 쫓아다니는 거야. 그 수용기는 reward, 보상해준다 동물들한테. 뭐 할 수 있도록? 그렇지. 후자를 할 수 있도록. 후자는 당연히 뭐겠어? 계속해서 소금을 찾아다니는 거죠. 결국엔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얘네들의 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뭔가 소금의 맛을 나는 것들을 계속 찾아다니도록 수용기가 얘네들을 자극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1번에 맛의 선호. 그럼 여기서 구체적으로 맛이라고 하는 건 어떤 맛이야? salty한 맛이죠. 그래서 salty한 맛으로 야, 너가 지금 짭짤한 맛을 찾아다니면 나트륨이 지금 충족이 되니까 나트륨 계속 먹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지.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사냥 전략은 아니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이거 이주 패턴. 그럼 얘네들이 돌아다니는 패턴? 관련성 전혀 없죠? 그 다음에 무언가 보호하고자 하는 본능. 그럼 뭔가 방어나 보호하는 본능이 소개된 적은 없으니까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무슨 뜻이야? 죽이죠.
정기적. starvation 하면 굶주림이죠. 그래서 얘들아 얘네들이 무슨 간헐적 단식처럼 정기적으로 굶는다는 얘기 한 적 없으니까 얘도 틀린 거. 그래서 답은 결국에 짭짤한 맛을 나트륨을 충족시키는 taste preference가 될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34번 보자. 자, 34번에 어떤 거의 예시를 우리 보고 찾아내래? 그럼 이 예시를 통해서 일반적인 진술의 예시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 어떤 거에 대한 일반적 진술이 있냐? 찾아보시면 되죠. 그럼 봐봐. 이것에 관한 예시가 지금 밑에 주어져 있어. 그러면 이 예시가 어디 쓰였다 볼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어떤 예시인지만 찾으면 돼. 그럼 어디로 가면 돼? 이 구체적 예시인 여기로 가면 되지. 자, 우선은 이 사람이 여기를 소개하는 글이래. 그 여기 뭐 하는데 얘들아? 일종의 우리나라로 치면은 어린이집 같은 거야. 아이들을 맡아서 케어해주는 센터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이 센터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그걸로 우리가 어떤 예시를 볼 수 있는 거죠. 자, 어떤 걸 보여줬냐? 이 어린이집에서 어떠한 방법을 실행하기 시작했어. 자, 그 실행한 방법은 이거였어. 자, fine은 벌금이란 뜻도 있고요. 벌금을 부과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 여기서는 당연히 동사죠. 그래서 굉장히 독특하게 어린이집에서 부모들한테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거야. 근데 어떤 부모들한테 벌금을 부과할 거냐? 꾸며주죠.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어린이집이 한 6시까지 한다고 해봐. 그럼 부모들이 6시에 데리러 오는 게 맞는데 그 아이들을 픽업, 데리러 오는 것을 늦게 한 사람. 그러면 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부모들한테 벌금을 매기겠다고 했어. 그러면 이러한 정책, 이러한 걸 한 이유는 당연히 뭐겠어 얘들아? In the hope that 이러한 것을 바래서 목적이 이거란 얘기야. 자, 그러면 어떤 목적이냐? 이것은 뭐야? 벌금 부과죠. 그냥 벌금이라고 할게. 그러면 돈을 내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뭐 하도록? discourage, 못하게 하도록. 부모들이 뭐를 못하게 얘들아? doing so,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하는 건 뭐야? arriving late to pick up their children이죠. 그쵸? 그래서 아이들 늦게 데려오는 거 하지 마시고요. 시간 약속 지켜주세요 라고 하는 게 이 벌금의 목적이었다는 거야. 그러면 벌금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소개된 대로 의도가 있고 그리고 뒤에 보면 알겠지만 실제로 의도대로 되지 않은 뭐가 있었어 얘들아? 현실이 있었어. 실제로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자, 그럼 여기서 의도는 뭐야? 아이들 픽업? 뭐 하는 거? 지각하지 마세요. 그걸 방지하기 위한 거였어. 그치? 그런데 바로 뒤에 나오죠. The exact opposite happened. 정반대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 픽업 지각하는 행위에 반대가 일어났다는 거지. 자, 그럼 보자 얘들아. 자, before 이 빈칸 읽지 않고 그냥 배경 다 읽을게요. 자, 그래서 벌금의 imposition, 우리가 동사로 얘들아 impose가 부과하다죠. 그래서 얘는 부과라고 하는 명사죠. 그러면 벌금을 부과하기 전에는 부모들이 felt guilty, 죄책감을 가지는, 미안해하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뭔가 죄책감을 느꼈어. 유죄의 이런 뜻도 있죠. 죄책감을 가지는 유죄의 이런 거. 그럼 뭐 늦게 도착해서 어머 선생님 죄송해요 이렇게 하고 들어왔단 말이야. 그런데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건 사실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었어. 뭐 하는 데 있어서 ensuring that 이것을 확실히 해주는 데 있어서. 그러면 사람들이 죄책감을 느끼니까 이 죄책감을 느끼기 싫으니까 사람들이 only a few did so. 어떻게 했다고? 그 죄책감을 느꼈다고. 다시 말하면 죄책감 느끼기 싫으니까 소수의 사람들만이 지각을 했다는 얘기지. 그쵸? 그런데 벌금을 부과하고서 뭐가 달라졌냐?
자, 벌금이 도입되자 사람들의 마음속에 변화가 생겼어. 자, 봅시다. 자, 여기서 simdat 보면 되죠? 그러면 부모들의 마음속에 자, 어떤 시나리오? 그러면 시나리오는 그냥 마음속에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사람들의 시나리오가 was change 변했어. 그럼 변한 거를 from에서 to로 바꿨죠. 그러면 벌금을 물기 전에는 죄책감을 느꼈고 죄책감을 느낌으로써 늦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지켰어. 그걸 뭐라고 보냐? 사회적 계약. 그쵸? 6시까지 데리러 오세요. 6시까지 데리러 오는 게 사회적 계약이었어. 그런데 벌금이 들어가자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시장 계약. 그래서 여기서 원은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컨트랙트를 받는 부정대명사죠. 내가 돈 냈으니까 나 좀 늦어도 되지 않니? 일종의 거래가 된 거지. 현실은 어떻게 바뀐 거야 얘들아? 그치. 사회적 계약, 사회적 약속이라고 하자. 늦지 마세요. 에서 그치. 시장의 계약. 다시 말하면 돈 주고 난 지각하는 시간 거래하는 거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지. 그러면 얘들아 더 이상 죄책감 느낄까 안 느낄까? 안 느끼게 되는 거지. 맞아. 그래서 밑에 간단히만 확인해 보자면 그러면 시장 거래가 되었다는 건 무슨 뜻이야? 사람들이 이렇게 이거죠. You're paying. 나 돈 내고 있잖아. 너네 after hours 몇 시간 동안 나 지각해도 나 이 돈 내니까 우리 애 봐줘. 나 2시간 정도 늦을 거야 라고 사람들이 지불했다고 생각하게 된 거지. 됐나요? 네. 그리고 넘어서 마지막 거 보자. 그래서 몇몇의 부모들은 it은 뭐야? 그렇지. 이렇게 뒤에 쫙 아이들 몇 시간 더 돌봐주는 거 나 돈 지불하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네. 한 몇만 원 더 내고 2-3시간 맡기는 거 괜찮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지.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죠? 지각률은 의도와는 달리 엄청 치솟게 되었다는 거죠. 끝이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벌금이라고 하는 이 돈이 의도와는 다르게 어떻게 된다? 사람들을 사회적 약속에서 시장 계약의 의미로 받아들이게 했다. 의도치 않은 결과를 만들었다. 그거죠. 자, 그러면 1번. 사람들이 put aside 무슨 뜻이야? 제쳐놓다. A를 for 뭐를 위해서? B를 위해서. 그러면 얘들아 당연히 뭐야? A보다 B를 우선시하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지? B를 위해서 A를 절로 가 이렇게 했으니까 B를 더 우선시하다. 그럼 사람들이 개인의 이득보다는 공공의 이익 아니죠. 공공의 이익 나온 적 없죠. 자, 그 다음에 기존의 약속 변화시키는 것이 자 사람들 죄책감 느끼게 했나요? 아니죠. 안 느끼게 했죠. 오히려 당당하게 돈 내고 하는 행위라고 생각했죠. 자, 그 다음에 벌금을 부과하는 거. 너무 적절한 어휘야. 자, compensate for 뭐뭐를 보상하다. 그럼 돈 내는 것이 자, social contract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 망가뜨린다고 했지. 근데 그걸 보상하거나 다시 보완한다는 얘기는 틀린 거죠. 그걸 없애버리는 거야, 사회적 계약을. 자, 그 다음에 사회적 유대는 충분하지 않다.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기. 그럼 사람들이 변화해야 되는데 사회적 유대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렇다 얘기한 적 없죠. 자, 시장 마음가짐 사고방식. 그러면 시장 사고방식 왜 나올 수 있어? 이거잖아. 그죠?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랑 똑같아. 나 벌금 냈어 라고 하는 그것이 transform 바꿀 수도 있다. 그리고 뭐 할 수 있다? 훼손시키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인스티튜션 때문에 아마 헷갈렸을 것 같아 얘들아. 인스티튜션 무슨 뜻이야? 제도, 관습, 기관. 여기선 어떤 의미를 해석하면 돼? 바로 관습이 되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관습은 뭐 얘기하는 거야? 소셜 컨트랙트, 사회적 계약.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거는 사람들 간에 흔히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 벌금 때문에 사고방식 때문에 사회적 약속이 훼손된 게 맞으니까 5번으로 보시는 게 적절하죠. 나머지는 관련 있는 어구가 하나도 없잖아요. 자,
자, 마지막 하나, 순서, 아니 문장 삽입 하나 보고 끝내자. 자, 문장 삽입은 너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얘들아,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빛을 많이 보는 식물, 빛을 보지 않는 식물의 행동과 전략이 다 다르죠. 그 구간 안에 얘를 꽉 끼워두면 되는 거야. 그런데 우선은 첫 번째는 full light는 힌트야. 아, 빛을 엄청나게 많이 받는 환경에서, 자, seedling 하면 묘목이야. 묘목은 조그만 어떤 나무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린 그냥 나무라고 하자. 이 나무는, 자, 전략이 중요하겠죠. 얘는 줄인데, 그럼 햇빛이 막 쏟아져. 오늘 같은 날씨야. 그러면 에너지의 양을 감소시키는 행동을 취한다는 거야. 자, 그런데 어디로 가는 에너지를 얘는 쓰지 않기 시작하냐면, 이 나무가 allocate 무슨 뜻이야? 할당, 배정하다 이런 뜻이죠? 원래는 얘들아 배정했었어. 거기로 보냈었어. 그럼 뭐 하라고 에너지를, 야 여기다가 에너지 갖다 써 라고 했냐면 to 어디에? 줄기, 이거 주석 단어죠? 연장이란 뜻이죠. 그러면 두 번째, 자, 빛이 엄청 많아. 그러면 이 나무는 뭐 한다? 줄기 연장을 한다, 안 한다? 줄기를 연장했었던, 거기에 연장할 때 썼던 에너지를 감소시킨다는 얘기는 줄기 연장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줄기 연장과 관련된 어떤 업구가 나와야 되는 거지. 더 이상 이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자, 그럼 위에서부터 한번 봅시다. 자, 과학자들이 뭘 관찰했냐? 자, 두 가지 식물을 관찰했습니다. 첫 번째, 이 식물. 그럼 어떤 식물이야, 얘들아? 지금과 반대적인 거야. 어둠 속에서 자라는 식물이 있어. 자, 뭐를 알아야 되냐? 자, 여러분, 그 저녁을 혹시 먹고 왔나요? 저녁 먹고 왔어요? 우리 저녁 팁? 그래, 수민아 먹고 안 먹고가 이렇게 큰 차이를. 자, 근데 여러분 그 뭐 먹었어요? 떡볶이 먹었어요? 탄수화물 때려 먹었네요. 네, 잘했어요. 자, 탄수화물은 두뇌 회전에도 중요하니까. 자, 그러면 어둠 속에 자라는 식물들을 관찰을 했어. 그러다가 뭐를 알게 돼? 이렇게 끊으면 되지, 얘들아. 이 어둠 속에 자라는 식물들이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 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뭐 외관이나 형태나 기능에 있어서. 그럼 누구랑 달라? 그쵸, 누구랑 다르겠어? those는 당연히 누구? 식물은 식물끼리. 이렇게. 그래서 빛에서 자란 식물과 어둠 속에서 자라는 식물들이 차이가 있다. 우리는 뭘 본 거야? 빛 속에서 자란 식물의 특징을 본 거지. 자, 그 다음에 this is true. 이건 맞는 말이야. 자, the plant, 식물. 근데 어떤 식물이야? 이렇게. 다른 빛의 조건. 그러면 빛이 없는 어둠이냐? 빛이 많은 빛의 환경이냐? 다시 말하면 빛의 정도는 다른 환경에서 자란 식물이야. 그런데 빛의 환경은 다르거든? 근데 걔네들이 유전적으로는 굉장히 똑같아.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타고난 건 다 똑같은데 빛의 환경만 다른 애들인 거야. 그럴 때도 서로 식물들이 달랐다는 거. 그리고 걔네들이 뭐 했을 때, 그쵸, 유전적으로 똑같고, 두 번째, 얘네들이 똑같은 환경, 나머지 블라블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들아, 환경이라고 하는 게 빛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영양분의 수준이 다를 수도 있고, 물도 다를 수 있고, 온도가 다를 수 있지. 그쵸?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똑같이 해놨어. 그리고 유전적 특징도 똑같아. 그런데 빛의 환경이 다르면 이 식물들은 서로 같다 다르다? 달랐다는 거. 그쵸? 식물한테 그만큼 빛이 중요하다는 얘기지? 그럼 우리는 구체적으로 뭘 봐야 돼? 얘네들이 빛에 있을 때 이런 특징, 어둠에 있을 때 이런 특징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돼. 아직 너만 안 돼요. 자, seedling grown in the dark. 어둠에 있는 애를 먼저 얘기하겠구나. 근데 우린 누구? 빛에 있는 거. 그럼 어둠에 관련된 내용이 끝나고 나서 빛의 식물을 얘기할 거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거죠. 자, 그러면 어둠에서 자란 애들은, 자, 에너지를 제한한대요. 얘도 에너지를 제한하네? 자, 어디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자, 어떤 에너지 제한하는데 얘들아? 어떤 기관으로 가는 거? 그럼 어떤 기관일까? do not function, 기능을 못하는 기관.
너 어차피 기능 못하니까 너한테 영양분 안 줄게, 에너지 안 줄게 이렇게 되는 거야. 어디에서? 어둠 속에서는 full capacity, 그치, 충분한 능력으로.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이 있어. 근데 만약에 이 기관은 햇빛이 없으면 제대로 기능을 못해. 그쵸? 그럼 다시 말하면 어둠이죠? 근데 난 지금 어둠 속에 살고 있잖아. 근데 어둠 속에서는 만약에 내가 어떤 기관이 제대로 일을 안 해? 그럼 이 기관에 영양분을 주겠어? 안 주겠죠. 너 쉬어라 이렇게 하겠지? 그런 전략을 취한다는 거야. 자, 그리고 에너지를 아꼈어. 그럼 뭐 하겠어? 다른 데로 에너지 주겠지. initiate 무슨 뜻이야? 착수하다, 시작하다 이런 뜻이야. 그리고 나서 무언가를 아껴 연장을 한대. 무언가를 연장한다는 거 우리가 주어진 문장에서 읽었는데, 자, 뭐를 연장한대 얘들아? 바로 묘목의 나무의 줄기를 연장한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줄기 연장하는 거는 어둠 식물의 전략인 거죠. 우리가 읽은 거는 그 전략을 다시 회수하는 거지.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나올 수 있죠? 그럼 봐봐 얘들아, 3번부터 나올 수 있어. 그러면 3번이 이거 왜 이렇게 자꾸 연결 끊기는 중.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럼 우린 뭐라고? 이제부터 나올 수 있어. 그 다음에 봐봐, 에너지. 그러면 이 에너지는 만약에 내가 3번 문장에 아무것도 안 들어간다면 누구의 뭐 하는 에너지여야 돼? 누구의 뭐 하는 에너지여야 돼? 3번 문장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 이 문장과 이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 그럼 이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를 말해야 돼?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식물이 뭐 하는데 들어가는 에너지? 뭐 하는데 들이는 에너지? 줄기 연장을 위한. 그런데 그 에너지는 얘가 뭐래? is directed to 어디로 향하게 된다. 다시 말해 이 에너지를 어디다 보낸다는 거지. 그럼 방금 전까지 우리는 줄기 연장에 쓴다고 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또 어디에 쓰인대 얘들아? 이파리. 그리고 어디? 뿌리. 그럼 다시 말하면 이 에너지는 줄기 연장을 위한 에너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3번에 우리가 주어진 문장을 넣어봐. 자, 어둠에는 줄기 연장을 한다. 빛에서는 나무는 어떻게 한다? 그 줄기 연장에 했던 에너지를 걷어들인다. 그럼 얘도 아낀 그 걷어들인 에너지로 다른 데 쓰겠지. 그 에너지가 어디에 쓰이는 거야? 이파리와 뿌리 연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3번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죠. 나머지는 계속해서 이거에 뭐 광합성 얘기 나오는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얘들아 브레이크를 좀 빨리 갖고 우리 뒤에 이어가지고 그치 올림포스 오늘 진호 나가자. 수고했어요.